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등세 뚜렷한데요. 그러면 또 다른 시각으로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 알려드리겠습니다. 찐스크리닝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네, 일단 키워드는 오락가락이라고 잡았습니다.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또 뒤로 하고 트럼프를 비롯해서 베센트 장관의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 집중 사격은 아니죠. 집중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에서 벗어나면서 강보합권의 마감을 지었고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니까 게다가 같은 이슈에도 이렇게 또 금세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서 정신은 없지만 오르니까 좋기는 합니다. 오늘장 쭉 스크리닝 먼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르니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 오를 때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깊어지는 시장입니다. 어제 오장부터 바이오 섹터주들 조금씩 회복 시도하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에벨 바이오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반등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반등하고 있고 펩트론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지온도 최근에 추세 좋았었는데요.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로노에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조선주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오션도 어제 많이 하락하고 오늘도 소폭 조정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신재생에너지 쪽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대명에너지 등도 조정이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어제 좀 조정을 보였었던 엔처주라든지 게임주 등도 반등의 속속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 SM, JYP 엔터 등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또 조정받았던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와 함께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비전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어제 하락분 다 만회하고도 넘치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로봇 관련주들도 급락했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발표하고 하락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로보티즈가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 리포트 나왔고요.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화장품 주식들도 소폭씩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보톡스 미용 섹터, 파마 리서치라든지 휴제, 메디톡스 등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이 좀 심했고 최근에 하락을 다시 받았던 뷰노라든지 루닉 같은 의료기기 쪽들도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수 소비주들 어제 좀 강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춤하고 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어제 조정 깊었었던 전력기기 쪽들 오늘은 다시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효성중공업 등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하루 일이 일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제 하락은 오늘의 반등인데 점점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내수 소비 여기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정말 안 보셨던 종목군들, 영업무역이나 이쪽도 요즘에는 신고가 엄청 내고 있고 주가도 잘 가고 있고 거기다가 음식료 쪽에 삼양식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농심이나 그 밖의 종목군들도 따라가고 뷰티 쪽도 수익권, 거기에다가 건설, 증권 그리고 카지노 이쪽도 다 수익을 보시거나 혹은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제는 덜 오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몇몇 그리고 대표적으로 계속 아픈 손가락이죠. 2차 전지, 자동차도 좀 못 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가는 종목군들이 이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상당한 대형주들 종목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에서 한 종목씩은 있을 법한 그런 좀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아직은 못 움직였는데 이쪽 아직 덜 움직이는 종목군들 못 간 종목군들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세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IT 섹터 전반이 힘든 상황이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관세 협상 이슈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입니다. 결국은 이 관세 또 미국으로의 수출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경기와의 민감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쉽지 않은 선택이고 일단 가격이 또 다들 시가총액이 굵직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고
그렇다라면 올리기도 쉽지 않은 섹터들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정책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특정 종목과 섹터에만 쏠림이 있었던 상태고 그 과정 중에 최근에 좀 소비의 회복, 내수 부양 의지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이 되고 워낙 강세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내수 소비 섹터 쪽으로의 흐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반도체, 자동차, 수출주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라는 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시장에 정말 큰 돈이 들어오고 경기가 회복을 보이면서 안정됨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주도적인 역할을 그 종목들이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좀 미진하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하부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 섹터에서도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어렵게 보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워낙 기술력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도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뭐 합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 지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이 이연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에너지 쪽들, 풍력, 태양광, 원전 이런 것들이 계속 활자가 되고 있는데요. 요걸 살짝 뒤틀어서 생각을 보면 에너지를 좀 담아둬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배터리는 다 안 좋은데 ESS는 좋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요걸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 SS 관련한 종목들은 한번 좀 유심히 좀 좋은 종목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역시도 또 대형주는 힘들지만 또 중소형주 단에서는 올 초부터 계속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도 사실은 있고요. 일단은 뭐 ESS 관련해서는 그나마 좀 2차 전지 쪽에서 좀 나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전기차를 구동하고 하는 쪽에서는 계속 소재 개발로 인해서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중국이 많이 따라온 상태 속에서 HBM 이쪽도 지금 이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이닉스의 독주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만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와 동행하면서 하이닉스가 가고 있고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강한 거는 사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주도권을 잡고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본다라면 덜 오른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본다라면 결국은 4, 5년 빠진 뭐 내수 소비주들 이런 쪽들을 계속 저는 지목을 해서 볼 수밖에 없겠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이제 뭐 보톡스 이런 쪽들이 계속 소비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서 소비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갖고 볼 수밖에 없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 다 금리에 민감한 쪽들이거든요. 돈이 풀린다라면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고 또 건설은 여러 가지 재건이라든지 원전 건설이라든지 내수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는 금융지주 이런 쪽들도 궁극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결국은 대외 변수에 덜 민감하면서도 내수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내지는 대외 변수에 강하게 연동을 하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좋아졌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 놓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들이 조정받으면 그 주도주들이 어느 순간에서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시고 기존 주도주들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조선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할 때 다른 종목들의 행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결론은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 눈높이 이상을 더 충족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지속 선정하신다라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